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좀 생소한 그런 질병의 이름이죠. 그렇지만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7%에 해당하는 360만 명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수면 장애가 동반된 비율은 2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1944년 스웨덴의 의사 칼 에크봄에 의해서 처음 명명이 되었죠.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그 증상이 하지, 그러니까 하체에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상체, 그러니까 얼굴, 코끝, 어깨, 팔, 다리 등에도 표현하기 어려운 불편감이 나타나는 감각신경 운동계통의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사람마다 이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들지만 대개 뭔가 불편한 감각이 느껴진다, 아프거나 저린 느낌, 또 따끔거린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그리고 자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하고요. 찌릿찌릿하고 잡아당긴다라는 느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다, 기분 나쁘다, 시리다, 당긴다, 화끈거린다, 가렵기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그러면은 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진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하지불안 증후군 연구에서는 다음 5가지 증상이 나타나면은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진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강한 충동이 듭니다. 두 번째는 움직이면 이런 증상들이 좀 완화가 되고요.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더 강해집니다. 이런 증상들은 저녁이나 야간에 나타나거나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들이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원인은 이제 아주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개 이제 도파민 시스템의 불균형으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나 철분 결핍, 또 신장 질환이나 말초신경 병증이나 또 임신 중에 또 어떤 약물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생활 습관의 문제나 또 뇌나 척수의 저산소증으로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 전신적인 염증이나 또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 부위를 보게 되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하지에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체의 상지, 상체 쪽에, 그러니까 팔, 어깨, 코끝, 안면, 이런 경우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절반 정도 아주 많습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앉아 있거나 휴식을 취할 때 또는 누워 있을 때,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몸을 움직이거나 또 이제 우리가 몸을 주물러 주게 되면은 증상이 덜 하고요. 낮보다는 밤에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면서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초기라면은 다리와 팔 같은 걸 스트레칭 하거나 좀 풀어주면은 없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상의 정도와 빈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부터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까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어쩌다가 한 번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은 매일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면은 수면과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의 빈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소아 청소년보다도 주로 성인층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유병률이 14%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흔한 질환이지만 제대로 진단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들의 약 한 5분의 4 정도, 그러니까 약 한 80% 정도가 수면 시 주기적인 사지 떨림을 경험하고 불면증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환자들 중에 약 28% 정도가 불면증이 아닌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는 일반인보다도 불면증이 무려 3배 정도 많고요. 이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는 70%가 수면 장애를 호소합니다. 환자 중에 20% 내외가 만성 수면 부족이고 하루에 4시간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잠을 잡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수면의 질도 현저하게 떨어져서 낮 동안에 졸음이 오고 피로감 같은 것들이 많이 느끼고요. 이런 고통들이 반복적으로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해지면서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는 일반인보다도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을 겪는 위험이 3배 이상이고요. 불안장애는 3.5배, 공황장애는 무려 13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34배 정도 높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 4명 중 1명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우리가 흔히들 ADHD라고 하죠.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30%에서 하지불안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치매와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하지불안 증후군 판정을 받은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1.7배 정도 높았다라는 통계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 약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하지불안 증후군의 치료는 원인과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과 일반 요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철분 보충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분 결핍이 확인되면은 철분 보충을 해서 이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이 좋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도파민제를 투여해서 이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또 이제 기타 몇 가지 약물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약물적 치료로는 우리 한방에서는 침이나 부항, 마사지, 또 테이핑이나 약침, 추나요법, 또 파스 같은 걸 바르기도 하고, 족욕이나 사우나, 스트레칭, 또 온찜질, 냉찜질, 요가, 이런 여러 가지 물리치료들이나 침치료를 통해서 하지불안 증후군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하지불안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일반적인 생활요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과 수면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상과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고 최소 6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증의 경우에는 수면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진단을 해서 좀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카페인이나 또 이제 그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 홍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하지불안 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좀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고, 피로나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일단은 몸이 따뜻해지고 다리가 따뜻해지면은 이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이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추운 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가벼운 운동이나 또 취침 전에 샤워 같은 것도 좋고 족욕이나 온찜질 같은 거 그리고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불규칙한 식사나 과도한 다이어트는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영양 잡힌 식생활 습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좋겠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잘 섭취하고요. 뭐 고기나 생선, 채소, 과일 이런 것도 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 지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평소에 이런 경혈들을 뭐 지압을 하거나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침, 뭐 또 뜸 같은 것을 떠주게 되면은 증상 같은 것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리 꼭대기에 있는 백회라는 경혈, 그리고 눈썹 양쪽에 있는 인당이라는 경혈, 그리고 귀 위쪽에 있는 곡빈, 그리고 우리가 어깨 정중앙, 그러니까 우리가 배낭을 멜 때 멜빵이 닿는 부위, 흔히들 견정이라고 그러죠. 어깨견 우물정자. 그리고 팔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생기는 곡지혈.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부위에서 약간 손목 쪽으로 이동하는 합곡이라는 경혈. 그리고 명치와 배꼽 사이의 중환. 그리고 우리가 차례 자세를 했을 때 가운데 손가락이 허벅지에 닿는 풍시경혈, 그리고 무릎 바깥쪽 5cm 아래에 있는 족삼리경혈, 그리고 발목 복숭아뼈 위 5cm 쪽에 있는 현종경혈, 그리고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만나는 태충이라는 경혈, 이런 경혈들을 지압을 해주게 되면은 전신의 순환이 잘 되면서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지불안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한약 처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 처방은 십전대보탕에다가 그 우슬모가 같은 쪽에 약들이 들어간 가미 십전대보탕을 처방을 합니다. 십전대보탕이라고 하는 처방은 기를 보호해주는 사군자탕, 우리가 흔히들 인삼, 백출, 복령, 감초라고 얘기를 하죠. 혈을 보호해주는 사물탕, 숙지향, 당기, 청궁, 작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황기 6개가 들어가는 처방이 바로 십전대보탕이고요. 여기에다가 근골격기에 도움이 되는 우슬모가가 들어가는 처방이죠. 인삼은 한약재 중에서도 기를 보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재고 비위장 계통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재고, 복룡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감초는 체력을 증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숙지향은 식물성 철분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약재고요. 당귀는 조혈시켜주는, 그러니까 혈을 만들어주는 약재. 청궁은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약재고요. 작약은 근육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육개는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혈액순환을 促진시켜주고, 황기는 기를 보호하고 염증을 없애주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을 잘 돌게 하고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죠. 대추는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피로를 풀어주는 약재입니다. 우슬모가는 인체의 기혈과 또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 이런 것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전대보탕에 우슬모가가 들어간 가미대보탕을 하지불안 증후군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